장마 전선 위에 발생한 온대 저기압이 제주도 남쪽 해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짙은 구름이 덮고 곳에 따라 한 차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동안 30도를 오르내리던 기온도 잠시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북쪽에는 편서풍에서 떨어져 나온 전리저기압의 소용도리가 느리게 한반도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상층 전리저기압이 지상의 온대저기압을 향해 접근하고 있습니다. 6월 2일 월요일 일 최고 기온은 경북 포항 기계가 25.9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전날 경주 산내가 35도를 기록했는데 두터운 구름이 강한 햇살을 차단하고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대폭 내려갔습니다. 일 최저 기온은 제주도 윗세오름이 6.6도로 가장 낮았습니다. 일교차는 경북 청송 중앙산이 11.8도로 가장 컸습니다. 이날 중앙산의 최고 기온은 25.3도, 최저 기온은 13.5도였습니다. 그동안 일교차가 20도가 넘는 날이 이어졌는데 역시 구름이 끼고 비가 오는 날은 일교차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6월 3일 화요일 12시입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입니다. 이 시각 현재 저기압은 일본 시코쿠 부근까지 이동했습니다. 일본 쪽에는 격렬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동북부에도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역시 주변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저기압은 일본 쪽의 저기압과는 그 성질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잠시 상공의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00헥토파스칼 상공 5,500m 기온입니다. 중국 동북부의 중심 기온이 마이너스 23도의 강한 한기핵이 떨어져 나와 있습니다. 거대한 전리저기압입니다. 편서풍이 크게 사행할 때 떨어져 나온 전리저기압이 종종 우리나라로 다가옵니다. 상공에 전리저기압이 있어도 지상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전리저기압은 지상에도 확실하게 저기압으로 나타납니다. 이 시기치고는 강력한 세력의 전리저기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 쪽에는 번개 표시가 있습니다. 상공에 차가운 한기가 있으면 대기가 불안정해집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매우 거친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는 이 저기압은 직접적인 강수 영향은 적은 것 같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비치고 있을 뿐입니다. 잠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저기압이 춤을 추듯이 손을 잡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태풍의 후지와라 효과와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저기압이 가까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상의 온대저기압 위에 상층 전리저기압이 위치할 경우 상층의 강한 발산이 지상의 온대저기압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저기압 중심이 하나가 되어 홋카이도 부근까지 이동했습니다. 상층 전리저기압과 지상의 온대저기압이 서로 만나 하나로 결합되는 과정이 점차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을 기상학에서는 커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상층에서 발생하는 전리저기압은 높은 고도에서 공기를 밖으로 발산시키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지상의 온대저기압은 주변 공기를 지표면 쪽으로 끌어들이며 수렴하는 작용을 합니다. 이 두 시스템이 동시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해낼 때, 즉 상층의 발산과 지상의 수렴이 조화를 이루게 되면 저기압은 폭발적으로 발달하며 매우 강력한 기상현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마치 대기의 상하층이 하나의 거대한 연통으로 연결된 듯한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 북부, 정확히는 홋카이도 동쪽 해역에서 규모 6에 이르는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하는 해역 위로 강한 저기압이 지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지에서는 강풍과 함께 많은 비가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진과 기상현상이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니지만 자연의 격동 속에서 대기와 지각이 동시에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의 바람 패턴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는 전형적인 서고 동조형 겨울철 기압 배치를 띠고 있습니다. 서쪽에는 강한 고기압, 동쪽에는 깊은 저기압이 자리하고 있어 등압선 간격이 매우 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등압선 간격이 촘촘해지면 그만큼 기압차에 의해 바람이 세차게 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거의 전 지역에 걸쳐 강한 서풍 또는 북서풍이 불고 있으며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의 세기가 매우 강합니다. 실제 관측된 수치를 보면 동해안 특정 지점에서 초속 19m, 즉 시속 약 68km에 달하는 바람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는 태풍에 준하는 위력으로 상황에 따라서는 넓은 지역에 강풍특보나 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 시 구조물이 넘어지거나 나무가 쓰러지는 등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일기예보를 조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6월로 접어들었지만 놀랍게도 올해는 5월까지 단 한 개의 태풍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우 드문 일로 최근 10년 사이에는 2016년 단 한 해만이 5월까지 태풍이 없었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태풍 1호는 7월 3일이 되어서야 발생했습니다. 태풍은 단순한 재난 요소만이 아닙니다. 해수를 강하게 휘저어 표층 수온을 낮추고 해양의 에너지를 분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태풍이 발생하지 않은 태평양 해역은 해수온이 그대로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여름철 폭염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올 여름의 특징 중 하나는 더블 고기압 현상입니다. 태평양 고기압과 티벳 고기압이라는 두 개의 강력한 고기압이 동시에 북반구를 덮을 것으로 예상되며 두 고기압 모두 평년보다 강하게 발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고 있고 바다의 수온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4년 여름 못지않은, 아니 그에 버금가는 기록적인 폭염이 다시 한번 우리를 덮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말을 향해 가면서 날씨는 점차 안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은 뚜렷한 비 소식이 없고 맑은 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을 듯합니다. 6월 8일 일요일, 장마전선을 동반한 저기압이 점차 북상하며 제주도 남쪽 해역을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 중기예보충센터는 이 저기압이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대를 형성할 것으로 시뮬레이션하고 있습니다. 장마가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시기가 다가오는 셈입니다. 평년 기준으로 보면 제주도는 보통 6월 19일 전후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장마는 단지 긴 비의 계절이 아니라 기후학적으로 제5의 계절이라고 불릴 만큼 뚜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일조량이 줄고 습도가 높아지며 기온 변화도 심한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미국과 독일의 기상 모델 또한 함께 살펴보면 미국 GFS 모델은 유럽보다 저기압 통과 시점을 하루 정도 늦게 보고 있습니다. 6월 9일 즈음에 제주도 인근을 통과하면서 장마전선을 북상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이에 따라 남해안 지역에 본격적인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독일 이콘 모델도 같은 시기에 제주도 인근에 장마전선이 걸리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여러한 모델 간의 시나리오가 점차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기상 상황은 시시각각으로 변합니다. 아직은 일주일 정도의 여유가 있는 만큼 정확한 강수 시점과 강수량, 지역별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하며 각국 모델들이 계속해서 미세 조정을 통해 예측을 맞춰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가오는 여름 그리고 다가올 장마에 철저히 대비할 시점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을 만큼 감격스럽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땐 정말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 분 한 분 함께 해주시고 따뜻한 댓글과 응원을 보내주신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영상 하나 올릴 때마다 기다려주시고 작은 변화도 알아봐 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때론 부족하고 어설플 때도 있었지만 그런 저를 응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웃음과 위로를 드릴 수 있는 영상 만들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곁에 있어 주셔서 고맙고 우리 오래오래 함께해요. 진심으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